형님, 고생하셨어요. 감사해요. 자네가 애썼지. 그동안 아주버님 병수발의 장례까지 힘들었을 거야. 당분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시게나. 형님은 평소처럼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순영은 장례식장에서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듯한 느낌이 들어 서둘러 통화를 마무리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순영은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당분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라는 형님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남편을 만난 건 순영이 은행에 근무하고 2년쯤 되었을 때였다. 창구 일이 손에 익을 만큼 익었고 월급날 통장을 들여다보는 게 더는 설레지 않을 때쯤 직장 선배가 좋은 사람 있다며 자리를 만들었다. 남편은 충북 진천이 고향으로 형제가 많은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고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첫인상은 말이 많은 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약속 시간에는 늘 먼저 나와 있었고 순영이 먹고 싶은 걸 먹자고 했고 집에 들어갈 시간이 늦으면 꼭 버스 올 때까지 기다려줬는데 크게 설레는 것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크게 불안한 것도 없었고 순영은 그게 결혼이라는 생각을 했다. 결혼 생활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왔고 술도 많지 않았고 손찌검 같은 건 상상도 못할 사람이었는데 다정한 편이냐고 물으면 또 아주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차가운 것도 아니어서 그 시절 남자들처럼 말없이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이라 아침이면 늘 제일 먼저 일어나 거실 창문부터 열었고 날씨 좋은 날이면 꼭 한 번씩 밖을 내다봤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 지연과 사위가 함께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순영은 괜찮다고 며칠이나 같이 고생했으니 빨리 들어가 쉬라고 말했다. 딸 지연이 망설이는 걸 순영은 못 본 척하고 먼저 차에서 내렸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순영은 그제야 현관문 앞에 서서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다. 20년 가까이 산 집인데도 그날은 이상하게 낯설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있었는데 현관에 남편 슬리퍼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게 보였다. 뒤꿈치가 다 다른 낡은 슬리퍼였는데 새 걸 사다 놔도 이게 편해. 하며 끝내 안 바꿔 신던 슬리퍼였고 순영은 그걸 치우지도 못하고 그냥 옆으로 비켜두었다. 거실 불을 켜자 소파 위에 입원하기 전날 남편이 입었던 잠옷이 그대로 있는 게 보였다. 순영은 잠옷을 들지 못했다. 남편의 냄새가 남아있을 것 같아서였다. 소파에 리모컨이 있었는데 남편이 늘 거기 올려두는 걸 순영이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도 거기 있어야 찾기 쉽다며 끝내 고치지 않던 습관이었는데 그 리모컨이 지금도 거기 그대로 있었다. 부엌 식탁에는 전기포트가 놓여 있었고 퇴직하고 나서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보리차를 끓여 마셨다. 왜 그렇게 보리차만 마시냐고 물으면 물보다 낫다며 웃곤 했는데 코드가 꽂힌 포트는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식탁엔 노타 만수저가 있었다. 약속이랄 것도 없이 순영과 남편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다. 순영은 리모컨을 집어들어 TV를 켰고 뭘 보려고 켠 건 아니었고 그냥 사람 소리라도 들렸으면 싶었다. TV를 켜둔 채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 한쪽엔 남편 베개가 그대로 있었고 순영은 한참 그 베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그제서야 종일 참았던 눈물이 베개를 타고 흘러내렸다. 오늘 공기 좋네. 남편은 그런 말을 자주 했는데 순영은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싶어 웃곤 했지만 이상하게 이제 와서는 그런 것들만 자꾸 생각이 났다. 순영은 딸 지연을 갖기 전 2번이나 아이를 보내고 그 후 산부인과를 다니던 시절에도 남편은 별말이 없었다. 대신 병원 가는 날이면 순영보다 먼저 일어나 차 시동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딸 지연이를 낳았을 땐 남편이 유난히 좋아했는데 원래 감정 표현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그날은 퇴근해서도 아이 얼굴만 한참 들여다보고 있어서 순영은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했다. 남편이 회사를 나온 건 50대 중반이었는데 회사에서 권고를 받고 돌아온 날 남편은 별말이 없었다. 그렇게 한동안 남편은 집에서 어딘가 붕 떠 있는 사람처럼 지냈는데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대장암이 발견됐고 순영은 그 말을 들은 날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 울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남편은 점점 예민해졌다. 순영은 병실 문을 열기 전에 늘 한번 숨을 고르고 들어갔고 오늘은 좀 괜찮을까? 오늘은 덜 아플까? 그 마음으로 매일 병실 문을 열었다. 수술 후 의사가 순영에게 암이 이미 많이 진행된 뒤라고 했고 순영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순영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한참 벽에 기대에 서 있었다. 남편에게는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 말을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집이 좋다며 더 이상 병원 냄새는 맡기 싫다고 했다. 하지만 집에서의 시간은 길지 않았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고 며칠 뒤 남편은 그렇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 남편은 순영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고 순영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딸이 남편을 보며 소리내어 울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순영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고 순영은 그냥 그 손을 잡고만 있었다.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순영은 며칠을 꼼짝 않고 누워 잠만 잤다. 배가 고픈지도 잘 몰랐고 낮인지 밤인지도 흐릿했다. 그냥 누워 있으면 됐고 굳이 일어나야 할 이유도 없었다. 딸 지연이 몇 번 전화를 했지만 순영은 괜찮다고 했다. 전화를 끊으면 다시 누웠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 어느 날 아침 순영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배가 고팠다.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라 그냥 배가 고팠고 몸이 먼저 움직였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는데 거울 속 순영 얼굴은 며칠 사이 더 늙어 보였다. 거실로 나오자 남편 잠옷이 그대로 소파 위에 놓여 있었다. 순영은 자신도 모르게 잠옷을 집어들어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다. 옷에는 아직 남편 냄새가 남아 있었다. 한참 잠옷을 들고 서 있다 결국 세탁기에 넣었다. 현관에 있던 슬리퍼는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버리지는 못했고 그냥 안 보이는데 두었다. 순영은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하게는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장 위에 있던 약봉지는 봉지째 쓰레기통에 넣었다. 순영은 순간 괜히 마음이 싸했다. 책상 위 안경은 끝내버릴 수가 없었다. 남편이 신문 볼 때 쓰던 돋보기였는데 그냥 서랍 안에 넣어뒀다. 나중에 생각하자 싶었는데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순영도 알 수 없었다. 전기포트 코드를 뽑을 때는 잠깐 손이 멈췄다. 이걸 뽑으면 남편이 보리차를 못 마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랬다. 순영은 포트를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 넣고 문을 천천히 닫았다. 밥을 해야 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이 거의 없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집을 비웠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순영은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다. 언제 사둔지 기억나지 않는 무와 애호박을 썰고 냄비에 물을 올렸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남편은 유독 순영이 끓인 된장찌개를 좋아했었다. 찌개 끓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퍼졌다. 순영은 그 소리가 좋았다. 오랜만에 집에서 나는 생활 소리 같았다. 밥상을 차리면서 순영은 습관처럼 남편의 수저와 그릇을 꺼내려다 멈췄다. 결국 다시 남편의 그릇들은 제자리에 놓고 순영의 것만 꺼내놓았다. 남편 없이 혼자 차린 밥상은 뭔가 허전했다. 순영은 자리에 앉아 남편이 앉던 맞은편을 한참 바라봤다. 창밖으로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다. 남편이 좋아했을 날씨였다. 숟가락을 드는데 갑자기 힘이 빠졌다. 밥은 생각보다 맛있었다. 그런데 맛이 있다는 게 갑자기 남편에게 미안했다. 밥을 다 먹고도 순영은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가 남편 자리를 봤다가 다시 창밖을 봤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싶었다. 앞으로는 혼자 밥을 하고 혼자 먹고 혼자 치워야 하는 거구나. 하지만 왜인지 남편이 순영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을 하는데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아득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딸 지연이었다. 지연이니? 딸은 순영이 밥은 먹었냐고 물었다. 집안 정리도 하고 밥도 해먹었다고 말하니 딸은 대답 없이 듣고만 있었다.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렇게 딸과 한참 별 얘기 아닌 얘기들을 했다. 날씨 얘기도 했고 회사 얘기도 들었다. 그러다 지연이 잠깐 말을 멈췄다. 순영은 조용히 기다렸다. 엄마, 응. 나랑 같이 살래요? 순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을 봤다가 남편 빈자리를 봤다가 다시 핸드폰을 쥔 손을 내려다봤다. 지연아. 순영은 딸 이름만 겨우 불렀다. 그 다음 말은 한참 뒤에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